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차 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21번 2메가파스칼 400도씨의 과열 증기를 단면 확대 노즐을 통하여 노즐이 있는데 노즐이 단면 확대가 됐다. 이 노즐이야 디푸셔야 이렇다고 하고요. 자, 여기를 입구라고 하고 여기를 출구라고 했을 때 이때 P1이 2메가파스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T1이 400도씨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더니 여기는 P2가 20kPa이 됐대요. 20kPa 이렇게 할 때 이때 V2는 얼마인가? 여기는 V1이 되겠네요. 이렇다는 얘기죠. 그때 엔탈피, 여기 엔탈피가 3243.3 엔탈피 H1이라고 하고 3243.3 kJ per kg. 엔탈피는 보통 Joule per kg으로 표현하죠. 여기 지금 kJ로 줬어요. 여기에서의 엔탈피 H2는 2345.8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입구 속도 V1은 무시한다. 0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하나의 개로 이 노즐을 하나의 개로 봤을 때 그때 이 개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Q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개가 외부로 한 일을 W라고 하면 이때 들어오는 열과 그 개가 외부의 한 일의 관계를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W인데 여기에서 이 개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 그거를 델타 E라고 한번 해봅니다. 델타 E 플러스 W. 자, 어떤 개가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 변화량과 그 개가 외부에 한 일은 그 개에 들어온 열량과 같다. 이게 뭐예요? 연력학 1법칙이죠.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푸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과감히 넘기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도 안 풀린다. 또 버려. 세 번째까지 안 풀린다. 그럼 진짜 버려. 진짜 버려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럼 한번 풀어보시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때 여기 에너지 변화량 처음에 에너지 변화량을 E1이라고 하고 나중 에너지 변화량을 E2라고 하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Q는 E1 마이너스 E2라고 상관없지만 2에다가 플러스 W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Q 자, 플러스 E1이죠. E1는 W 플러스 E2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처음에 에너지, 나중 에너지 그게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빼주면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데 이 개에서 이건 하나의 개에서 입력되는 열량은 없다고 하고 이 개에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입력되는 에너지 없다라고 하고 여기서 개가 외부에 한 일도 없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죠. 입력과 출력의 에너지 변화량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르누이 원리 아니야. 베르누이. 우리 베르누이 원리를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쓰면 E1은 E2라는 얘기예요. 베르누이 원리 우리 맨날 쓰는 건 어떤 식을 써요? E지분의 V1의 자승 플러스 감마분의 P 플러스 Z는 E지분의 V2의 자승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자, 이런 식을 쓰죠. 얘들 단위가 뭐 있어요? 얘네 단위는 다 미터였어요. 얘도 미터 이런 단위를 썼다. 자, 이거를 에너지의 단위로 다 바꿔줘보자 이거예요. 에너지의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다 mg를 해줘. m 곱하기 g를 곱해줘요. 전체에다 mg를 곱해주면 얘에다 mg를 곱해주면 2지분의 v1의 자승 곱하기 mg 하면 어떻게 돼요? 얘 지워지니까 2분의 1 mv 자승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속도 에너지 2분의 1 mv1의 자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뭐가 돼요? 에너지니까 줄이 되는 거죠. 자, 참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 얘 봅니다. 감마분의 p인데 얘는 즉 감마는 로지니까 로 지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mg를 곱해줘요. mg를 곱해주니까 g 지워지고 다시 쓰면 얘는 로분의
MP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에서 우리 밀도로는 단위가 뭐였어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었죠. 단위 최적당 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위 최적은 뭐가 돼요? 여기서 밀도는 단위 최적당 무게니까 얘가 V가 되고 단위 최적당 무게 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V를 한번 구해보면 최적을 구해보면 최적은 로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PV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열량입니다. PV. P는 압력이죠. 압력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거기다가 V 최적 미터 3승을 하면 이렇게 해서 뉴턴 메타. 자, 이게 1이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다 똑같이 1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정리해보면 1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mg를 곱해주면 pv가 됩니다. 거기다 z에다가 mg 곱해주면 mgz1 이렇게 써지죠. 마찬가지 이쪽도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mv2의 자승 플러스 감마분의 p2 아니죠? P2V2, P1V1, 그 다음에 MGZ2 뭐 이렇게 써지겠죠. 자, 여기에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주울이라고 그랬죠. 주울.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주어진 거는 뭐가 주어졌어요? 엔탈피가 주어졌어요. 엔탈피 형태로 바꿔줘 보는 겁니다. 엔탈피 형태를 바꿔주려면 킬로그램당 1이라는 얘기예요. 킬로그램당 1.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뭘 나눠줘야 되느냐? 킬로그램, 질량을 나눠줍니다. 질량을 다시 나눠줘요. 여기다 나누기 M, 나누기 M, 나누기 M, 나누기 M, 나누기 M, 나누기 M 이렇게 한번 나눠줘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M이 없어지니까 V1의 자승 플러스 얘가 뭐가 되면 이것이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H1 플러스 얘 M 없어지니까 GZ1 플러스 자 2분의 1 V2의 자승 플러스 얘가 엔탈피 H2가 되고 얘가 GZ2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에서 이게 수평 노즐이기 때문에 예, 높이는 같다라는 얘기죠. 높이는 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부터 2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H1는 2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H2 자, 이렇게 엔탈피 형태로 이렇게 베르누이를 바꿀 수가 있다.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출구속도예요. 출구속도이기 때문에 V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V2 제곱 얘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통분되면서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H1 마이너스 H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2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2 곱하기 H1 마이너스 H2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리고 V2의 제곱은 2 H1 마이너스 H2에다가 얘가 이렇게 오니까 플러스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양쪽에 쓰여주면 V2는 루트 2 H1 마이너스 H2에다가 플러스 V1의 제곱 V1 노즐 씌웠으니까요. 이 식으로 바뀌어지더라. 자, 이게 노즐 출구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뭐 하겠냐고. 이걸 외워야 되네.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자,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런데 이걸 외웠느냐가 관건이죠. 자, 그래서 이걸 외웠다고 치고 V2는 여기에서 루트 2 곱하기 문제는 이 엔탈피가 뭐라고 했어? 아까 주울을 구했고 단위 질량당 주울이었죠. 단위 질량당 주울이었어. 근데 여기 문제 준 거는 단위 질량 킬로그램당 킬로주울이야. 킬로주울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안 바꿔주면 답이 안 나오죠. H1 얼마예요? 3243.3인데 3243300 곱하기 1000 했으니까 빼기 그 다음에 H2 얘도 곱하기 1000 해줘가지고 2345800 2345800 여기다 곱하기 플러스 V1은 입구 속도가 0이라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 0 이렇게 해주면 V2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구해보니까 1339.78, 1340 정도가 나오네요. 1340 정도가 나온다. 문제 22번. 원형 물탱크의 안찌름이 1m이고, 자,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이건 제가 그린 거죠. 자, 이게 안찌름이 1m랍니다. 1m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아래쪽 옆면에 안찌름이 100mm. 자, 100mm 0.1cm가 되겠죠. 그런 송출관을 통해 물을 송수할 때 순간 유속이 3m였다. V2가 3m/s였어요. 그랬을 때 탱크 내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 V1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토리첼리 같은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얘는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유량 Q1이죠. Q1과 여기서 나올 때 유량 Q2. 이게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Q1은 Q2다. Q는 AV니까 A1, V1이다. 얘는 A2, V2다. 당연한 식이죠. 자, 그랬을 때 A는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다. 곱하기 V1이다. 얘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다. 거기다 곱하기 V2다. 자, 이런 식을 다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식이고요. 이때 수면이 내려오는 속도는 V1이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은 얼마라고 했어요? 1이죠. 1. 이게 여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1. 1의 제곱 곱하기 V1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2. 자, 이게 100mm라고 했어요. 100mm니까 하나, 둘, 셋 가니까 0.1m가 된다. 0.1의 제곱 곱하기 V2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V2 물을 수송할 때 유속이 3m, 여기 V2가 3이죠? 3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얘 지워지고 이거 1이니까 1이고 그냥 얘 구하면 나머지 이거 구하면 나오네요. 자, 구하면 얼마가 돼요? 0.03인가요? 그렇죠? 뭐 암산으로 해도 대충은 되는 문제네요. 다 지웠으니까. 자, 23번. 지름이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가 가열되고 있다. 자, 구가 하나 있어요. 자, 원이 아니라 구예요. 동그만한 축구공 같은 구인데 그 안에 히터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구 전체 표면에서 발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의 표면에서. 원이 아니고. 자, 그럴 때 그 구의 지름이 5cm래요. 5cm. 자, 5cm면 하나, 둘 가니까 0.05m가 되네요. 0.05m. 그럼 반지름은 0.025m. 0.025m. 이렇게 되겠죠. R, 반지름 R. 이건 D. 그래요. 일단 그렇고요. 이때 공기의 온도차 델타 T는 30이랍니다. 그럴 때 대류, 애류가 아니라 대류죠. 대류. 저도 좀 바꿔보고. 대류 전달 계수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우리 식을 외웠죠. 뉴턴의 냉각 법칙. H가 아니죠. Q죠. Q는 HA 델타 T. 뭐 단순한 식이에요. 이 안에 대류에 의해서 발생할 이 안에서 열을 발생해 주는 건 50W라고 했죠. 열량이 50W고 그 50W가 구의 표면을 통해서 발산하는 거죠. 구의 표면이에요. 원의 표면이 아니고 구의 표면에 의해서 50W가 다 발산을 한다. 그때 외부에 전달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열량은 얼마인가?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Q가 5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H. 자, 여기에서 H는 주어지죠. 대류 연장장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A인데 지금 이 구의 표면적 어떻게 구해요? A는 4파이 R제곱. 우리 중학교쯤에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 구의 표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건 식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구의 표면적 원이 아니에요. 9다. 그래서 4파이 R제곱이다. 그래서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서 R 아까 구했죠? 0.025의 제곱 곱하기 델타 T는 30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H는 212.3 와트 퍼 미터 제곱 K가 됩니다. 답은 3번, 2번이네요.
자, 24번. 소화펌프의 회전수가 1450 양정. 자,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상사의 법칙 문제다라는 것이 딱 느낌적으로 와야 돼요. 그럼 얘는 N1이 되겠고요. 양정이니까 H1이 되겠죠. 그리고 유량은 Q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를 N2가 되겠고요. 그럴 때 H2를 구하고 유량 Q2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우리 일단 상사의 법칙 식이 머릿속에서 팍 하고 튀어나와야죠. 자, 유량에 관한 상사의 법칙 Q1분의 Q2는 N1분의 N2 D1분의 D2. 자, 일단 써놓고요. 그 다음에 H1분의 H2 N1분의 N2 D1분의 D2. 그 다음에 동료에 관한 상사의 법칙 P1분의 P2는 N1분의 N2 D1분의 D2. 이렇게 해서 이제 승수를 줘야죠. 1, 2, 3, 3, 2, 5. 자, 이렇게 승수까지 딱 줘서 외웠습니다. 외웠을 때 먼저 뭘 구하래요? 양정 H2를 구하라 합니다. H2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임펠러의 변화량은 없죠.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데 임펠러 사이즈가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다 1이니까 여하고 얘하고 똑같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그리고 얘 것도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고 이식으로 구해야 되겠네. 이식으로. 자,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 이게 양정에 관한 식이고 그러면 H1은 25. 그럼 이 식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구하면 25분의 H2는 N1 1450분의 H2 N2는 1450에서 얼마예요? 1740의 제곱 해가지고 계산 딱 때리면 H2가 뭐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자, H2는 36.14가 나온답니다. 36.14. 뭐 답은 이게 되겠네요. 유량은 6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자, 유량에 관한 식 얘로 구하는 거죠. 자, Q1분의 Q2는 N1분의 N2의 1승이죠. 이건 1승이기 때문에 뭐 승이 필요가 없네요. 그럼 Q2를 구하는 거니까 Q2. 자, Q1은 얼마 있어요? 5 미터 3승/분이네요. 자, 아래도 미터 3승/분이니까 뭐 단위 변화는 없다. 그리고 1450 1740 승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얘 곱해주면 Q2가 나온다. 그리고 Q2를 계산하니까 약 6.03이 나온댔으니까 답은 4번. 자, 25번. 다음 중 이상기체에서 폴리트로픽 지수 N이 1인 과정은 하고 물었습니다. 폴리트로픽 지수 P, V의 N승은 일정하다. 해서 이 N이 폴리트로픽 지수가 되죠. 이 폴리트로픽 지수에 따라 가지고 자, 이런 상태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여기에 0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0부터. 자, V의 0승 하면 이거의 0승 얘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요? P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일정하다. 여기 일정하다는 얘기죠. 압력만 일정하고 V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이 일정하면 이 PV 선도에서 이쪽이 V, 이쪽이 P죠. PV 선도에서 압력이 일정한 거. 그러면 정압 또는 등압선. 이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압력. 어떠한 이게 압력선이니까 압력의 어떠한 한 점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압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V는 C에서 폴리트로픽 지수가 0일 때는 뭐가 나온다? 등압 변화 또는 정압 변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압선 이렇게 등압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를 봅니다. PV의 1은 C. 즉 V의 1승은 V죠. 그래서 PV는 C. 이 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 보일의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그때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식이죠. 이 식이었잖아.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보일의 법칙을 보면 전제가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등온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등온 또는 정온. 등온 변화. N이 1일 때는 등온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N이 1일 때를 문제를 냈죠. N이 폴리트로픽 지수가 1일 때 그때는 등온 또는 정온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PV K승은 C. 이 K가
K가 뭐라는 얘기예요? 비열비죠, 비열비. 비열비 K는 어떻게 표현돼요? CP, CV. 정적 비열에 대한 정합 비열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언제나 1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1보다 큽니다. 즉 우리는 처음에는 0을 했고 0인 상태, 0인 상태는 등합 변화, 그 다음에 1인 상태는 등원 변화, 그 다음에 여기는 1보다 큰 상태, 1보다 큰 상태예요. 1보다 큰 상태에서는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가 뭐라고 했어요? 등원 변화죠. 여기에서 아까 정합선에서 등원 변화는 조금 누웠어요. 조금 누운 이게 등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등원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보다 크다라면 이제 단열 변화가 되는 거죠. 단열 변화는 조금 더 많이 높죠. 자,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단열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N은 무한대가 될 때 P, V 여기 무한대는 일정하다. 그러면 V가 무한대로 크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엇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V가 일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V가 일정하면 그거는 당연히 정적 부피가 일정하다. 이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트로픽 선은 등원선과 단열선의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이 폴리트로픽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카르노 사이클에서 보면 카르노 사이클 우리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카르노 사이클이 이쪽이 P고 이쪽이 V였어요. 그러면 이건 등원선이었어요. 등원. 이것도 등원선이죠. 얘가 온도가 높은 등원, 얘는 온도가 낮은 등원. 여기가 뭐 50도가 같이 50도가 같은 선. 이건 뭐 20도면 20도가 같은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얘는 이렇게 누군가하고 비슷하게 됐으니까 여기 등원선. 이거 등원선이었죠,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단열선이었어요. 얘도 단열선이었어. 단열선 훨씬 더 각이 세죠. 여기서 훨씬 각이 센 이게 단열선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여기에서 등원과 단열이 이렇게 사이클로 이루어진 거, 그거를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지금 폴리트로픽에서는 n의 승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바뀐다. 자, 승은 PV는 n승에서 거기다 넣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답은 등온 변화했어요. n이 1일 때 PV는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26번. 정수력에 의해 평판의 힌지점에 작용하는 단위 폭당 모먼트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하고서 로는 밀도고 G는 뭐 중력 가속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그림은 여기까지 주어졌고요. 이건 제가 그린 거죠. 이거 두 개는 그렸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단위 폭당 모먼트. 단위 폭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힌지를 달았어요. 그 힌지를 달았으면 여기에서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가해져요? 압력에 의해 가지고 가해지죠. F는 PA고 PA는 P는 감마 H니까 감마 HA인데 자, 이 수심이 여기 깊은 데부터 깊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쭉 되어 있으니까 압력 스펙트럼에 의해서 그 H바가 되고요. 깊이는 가운데 도심의 깊이에 따라 하는 거고 얘는 감마는 로 G니까 로 G H바 A.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압력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압력이 작고 가해진 압력이 이쪽은 압력이 갈수록 커지겠죠. 이렇게. 그 밑에서 압력이 가장 크겠죠. 힌지 있는 쪽에서 가장 크다.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얘는 힌지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 거예요. 회전이 될 거야. 회전이 되는데 그 회전하는 힘, 회전을 하면 그거는 토크고 회전을 버티고 있으면 그거는 모먼트죠. 그랬을 때 그 모먼트 M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걸리는 힘 F하고 그 다음에 힘이 어디에 작용하냐는 거예요. 이건 작용점을 구해야죠. 그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거를 R이라고 하자. 자, 이게 모먼트가 되는 거예요. F 곱하기 R이 모먼트가 됩니다. 단위 폭당 모먼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평판의 폭은 평판의 폭을 B라고 했을 때 B는 1m가 되는 거예요. 단위 길이니까 단위 폭. 그리고 이 평판의 높이를 L, 이걸 L이라고 했고요. L, 이거를 H라고, 여기서 H로 식에서 H니까 H는 곧 L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심의 깊이, 도심 여기죠? 무게중심, 도형의 중심, 거기는 Y바로 표현했는데 Y바가 곧 H바예요. 도심까지의 깊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힌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R이라고 그랬죠? R. 자, 우리 모먼트로 구할 때 힘 곱하기 R. 거기까지의 거리, 힘이 작용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R인데 그 이 R은 어떻게 구한다? 이 R은 작용점, 여기가 힘의 작용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물의 깊이가 여기는 낮고 여긴 깊다 보니까 힘이 여기가 더 세게 걸리고 여긴 작게 걸린다고 그랬죠. 그거의 작용점을 보면 작용점이라는 건 센터가 맞는 힘이 자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자 여기에 힌지를 놨다라고 하면 힘이 이쪽에서도 작용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돌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이걸 중앙에다 놓으면 당연히 밑에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여기 이걸 그만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이 밑에 쪽이 세고 위에 쪽이 작은데 이 길이가 더 길죠. 그랬을 때 가만히 정확하게 가운데서 힘의 균형이 맞는 그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작용점을 위에부터 계산하면 그게 YP를 작용점이라고 한 거예요. YP를 작용점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F는 우리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했어? 이걸로 구하죠? 구하고 거기에다가 R은 전체 길이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를 빼면 이게 R이 되겠죠. L-YP를 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할 거라 이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모멘트를 구하라고 한 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일단 너무 깊게 가고 있으니까 이해 안 되면 일단 패스하세요. 일단 패스하고 다음에 한번 돌고 한번 돌다 보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풀리고 더 쉬운 문제들이 풀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겠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세월이 자 기사는 한두 달 가지고 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뭐 1년, 2년 공부하겠다는데 그렇게 공부할까 하면 대학에 가서 4년을 공부하라고 여기서 한 달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학교 갈 수 있게 일단 패스할 건 일단 패스하고 가세요.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굳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힘부터 구해보자 이거예요. 힘 F부터 한번 구해봅니다. F는 이 식에 의해서 로 G 곱하기 H바가 자 여기서 H바가 얼마라고 했어요? 도심까지의 거리죠. 도심까지의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니까 H바는 2분의 L이 되겠죠. 도심까지 2분의 L입니다. 2분의 L F는 PA, 감마 HA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했고 A를 구해야죠. 자 A는 이 평판 L 곱하기 자, 단위 폭이니까 1이죠. 1 해가지고 계산하면 로 G에다가 자 2분의 L 제곱 자 이게 힘이네요. 자 힘은 일단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힘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자 YP를 구해야죠. 작용점 YP를 구해야 되는데 YP는 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Y바 A분의 자 IC 플러스 Y바 좀 어렵죠. 자 이걸 뭐 다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와야 돼요. 작용점 구하는 건데 이 작용점 구하는 식에서 여기에서 이 IC는 뭐냐 2차 단면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도형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다 각각 틀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각형이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구조역학 같은 걸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식들은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걸 다 유도해서 공부를 하려면 세월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IC를 한번 구해봅니다. 구해보면 12분의 B는 자 가로니까 1이죠. 1 곱하기 H는 세로니까 L의 3승 12분의 L 3승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시켜봐요. 지금 Y바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L이죠. Y바는 2분의 L입니다. 2분의 L 플러스 A는 1 곱하기 L이라고 했어요. 1 곱하기 L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죠. 곱하기 1 곱하기 L 거기다가 12분의 L 3승 12분의 L 3승 플러스 Y바니까 2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없애고,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얘가 2분의 L제곱, 2분의 L제곱, 위에가 12분의 L3승, 12분의 L3승, 플러스 2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 12분의 L제곱, 그 다음에 얘 12L제곱, 거기다가 2L3승, 2L3승, 플러스 2분의 L 이렇게 되겠네요. 얘 정리하면 이거 지워지고 하나 남고, 그리고 얘에서 6분의 L이 되죠. 6분의 L 플러스 2분의 L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L 플러스 6분의 3L이죠. 3L. 2분의 L이죠. 이게 통분하면 6분의 4L. 약분하면 3분의 2L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YP는 3분의 2L 이렇게 구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YP를 3분의 2L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뭐 거의 다 구했죠?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구해봐요. 자, 모멘트는 F 로 G 곱하기 2분의 L 제곱, 여기다가 곱하기 L 마이너스 지금 YP 3분의 2L 3분의 2L이었나요? 금방 구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자, 3분의 1 맞죠? 3분의 2L.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로 G 곱하기 2분의 L제곱, 여기서 얘가 3분의 3L 마이너스 3분의 2L. 다시 한번 쓸까요? 너무 많이 쓰죠? 로지 곱하기 2분의 L제곱 곱하기 얘가 3분의 L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L이죠? 그러면 로지 곱하기 2, 3은 6, 6분의 L3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어쨌든 분모에 6이 들어간 거 6분의 1, 6분의 1 로지 L3승, 로지 L3승.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 유도하는 것보다는 답 외우는 게 빠르겠죠. 자, 이 공식을 유도해 오기까지 외워야 될 공식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일단 작용점. 자, 우리 힘은 이거 수직평판에 작용하는 힘,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당연히 힘은 외운 거고, 그 다음에 작용점식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먼트식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식 문제들이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훨씬 좋지만, 그 식들을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문제 27번. 그림과 같은 중앙 부분에 구멍이 뚫린 원판에 지름 20cm인 원형 물제트가 대기압 상태에서 5m/s로 충돌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원판이 있고요. 원판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렸죠. 그래서 물제트가 와가지고 원판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데 그때 V가 V1이라고 하면 5m/s고요. 그때 지름은 20cm다. 0.2m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서 때리는 거를 F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왔는데 다 맞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통과해 버렸어. 통과하는 힘, 그 부분 거를 F2라고 한번 해봐요. F2.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판이 순수하게 맞는 힘, 그거는 FT라고 하면 F1-F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판이 맞는 만큼 고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는 힘을 한번 구해보면, 즉 F1-F2가 돼서 F는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물제트 F는 로 Q V인데 이 Q가 AV니까 AV를 집어넣으면 로 AV 자승 A죠. AV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식보다는 이 식으로 구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얘로 해주세요. 얘로. 가끔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 원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은 가끔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도 이걸로 한번 구해봅니다. F1을 먼저 구해보면 로가 물의 밀도 1000이죠. 곱하기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파이 D제곱, D가 20cm니까 0.2m의 제곱 곱하기 V가 5죠. 5의 제곱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F1이 785.4가 나오네요. 785.4 뉴턴이 나왔죠. 그 다음 F2를 구해봅니다. F2는 똑같이 물이니까 1000이고요.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빠져나가는데 구멍은 10cm 0.1의 제곱 곱하기 속도는 똑같이 5죠. 5의 제곱은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196.35 196.35 뉴턴. 이 두 개를 빼주면 589.05 589.05.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28번. 펌프의 공동연상 캐비테이션이죠.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공동연상의 발생 원인부터 확인을 해보면 펌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펌프의 중심에서 이렇게 배관을 흡입식 배관을 따가 가지고 자, 물속에다 넣고 이걸 빨아들이는 거죠. 이건 원심 펌프는 이렇게 돌아가면 가운데는 진공이 되는 거고 진공되는 만큼 대기압은 여기서 눌러주죠. 이건 대기압이고 누가 압력이 낮아요? 진공이 훨씬 압력이 낮으니까 대기압이 눌러서 진공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원심 펌프였어요. 그때 못 가는 이유, 여기를 못 가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 흡입식 배관 온도가 높은 경우 또 압력이 낮은 경우 두 개 뭐가 발생을 해요? 기체가 발생하죠. 수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못 끌어올린다 라는 거예요. 온도가 발생해서 수포가 발생하든 또는 압력이 낮으면 자, 증기가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또는 여기에 마찰 손실이 큰 경우 마찰 손실이 큰 경우 그 마찰 손실은 우리 달시식에 의해서 F D분의 L 2G분의 V제곱이죠. 즉 여기에서 마찰 손실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마찰 손실이 큰 경우는 이 흡입식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또는 속도가 큰 경우 또는 구경이 분모니까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면 이거에 반대로 가보자 이거죠. 반대로 다 반대.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하여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맞죠? 방지 방법. 그리고 회전수를 크게 한다. 회전수를 작게 한다. 이건 틀렸네. 회전수 크게 하면 캐비테이션 발생하죠. 틀렸어요. 회전수를 크게 한다는 틀렸고 세 번째 흡입 광경을 크게 한다. 광경을 크게 한다. 맞죠? 반대니까 방지 방법이니까. 그리고 단흡입 펌프보다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서 당기는 것보다 양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양쪽에서 설치하면 흡입 구경이 2배가 되는 거죠. 양흡입 펌프는 2배가 된다. 즉 흡입 광경을 크게 한다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틀린 건 2번 회전수를 크게 한다는 틀린 거죠. 자, 이 부분 공동연상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반드시 잘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잘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오니까요. 29번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축동력이 70, 효율이 78%, 전향정 60m, 송출유량은 약 몇 미터 삼승포 분인가 하고 물어봤죠. 자, 이거는 뭐 동력 구하는식 P 킬로와트로 나오고요. 킬로와트죠. 1000 이타분의 감마 Q H K. 자, 이거에 의해서 구하는데 지금은 K 값이 없으니까 자, 이제 축동력으로 구하면 되겠죠. 축동력. 지금 여기에서 얘가 70kW고요. 1000 이타 78이니까 0.78. 그리고 그때 이 1000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예요? 9800이죠. 물의 비중량. 지금 물이니까 얘가 1000이 없으면 얘가 9.8이고 어차피 똑같아요. 9800이면 1000으로 나누면 9.8이잖아요. 자, 1000 없을 때 그냥 9.8만 들어가도 되는 거고 1000분의 9800 해도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Q 우리가 구할 거고요. 곱하기 H 전향정 60m. 자, 이렇게 해서 Q를 빼내면 되겠죠. 빼내는데 여기서 Q를 구하면 단위가 미터 삼승 퍼 세크죠. 이 시계에 의해 가지고 구하면 단위는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된다. 먼저 일단 한번 봅니다. 얼마가 나왔어요? 구하니까 Q가 0.09258 0.09258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물어본 건 미터 삼승 퍼 분이니까 분모를 분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세크를 위에다 써줘야죠. 1분은 60초잖아. 그래서 세크를 지워지고 미터 삼승 퍼 분이 남는데 단위는 이렇게 남았고요. 대신에 60을 곱해줘야죠. 여기다 60을 곱해주면 5.57 답은 1번이 됩니다. 30번
그림에서 표시된 원형 관로로 비중이 0.8. 자, 비중 S가 0.8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점성계수 뮤가 0.4 파스칼 세크인 기름이 측류로 흐른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지점인데 측류로 흐른다는데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라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겠지만 여기 압력이 주어지죠. 압력이 주어지고 높이가 있고, 자, 이럴 때는 에너지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흐르게 돼 있죠. 그건 딱 계산해보고 1지점의 압력이 111.8kPa, 2지점의 압력이 상당히 높네요. 206.9kPa. 유체의 유량은 몇 리터 퍼 세크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1지점의 에너지를 구해보고 2지점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구해봐가지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흐르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흐르면서 그 차만큼, 압력 차만큼 뭐가 발생을 해요? 마찰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마찰 손실까지 우리 일단 먼저 구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수정-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2지분의 V1의 자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Z1 에다가 2지분의 V2의 자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마찰 손실이 어딘가에 붙는데 좌변에 붙는지 우변에 붙는지는 모르죠. 아직은 어느 쪽이 압이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 일단 여기 D는 하나 둘 셋 가니까 12점이죠. 하나 둘 셋 가죠. 0.0127 이렇게 되죠. 미터로 환산하면. 그리고 여기에 유체가 이 속도로 흐르는데 V1의 속도와 V2의 속도는 같죠? 왜 그래? 여기에 Q1하고 Q2하고 유량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딴 데로 어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든 저렇게 흐르든, 지금 아직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흐르든 흐를 때 유량은 어차피 같고, 유량이 같고 구경이 같아요. 그러면 속도도 당연히 같죠. Q는 AV에서 구경이 같고 유량이 같으면 속도는 당연히 같은 거죠. 그래서 속도는 V1은 V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V1은 V2가 되겠죠.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여기 여기 감마분의 P1, 여기 감마분의 P2 살아있죠. 자, 이거하고 Z1, Z2 이것만 갖고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감마분의 P1, 여기서 보면 지금 감마가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비중이 0.8이라는 그런 어떠한 유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S는 감마 워터분의 감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체의 비중량을 구하면 비중량은 S 감마 워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어떤 유체의 비중량을 구하면 비중 0.8 곱하기 감마 워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의 비중량 몇을 넣을 것이냐, 9,800을 넣을 것이냐 9.8을 넣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압력을 킬로파스칼로 줬죠. 킬로파스칼로 줬기 때문에 얘도 그냥 9.8 킬로니우턴 퍼 미터 3승. 자, 이걸 넣으면 계산이 훨씬 수월하게 될 거예요. 111.8 킬로니우턴 퍼 미터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파스칼이 이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얘 단위가 미터가 되고 얘도 미터, 얘도 미터죠. 거기다가 Z1이 지금 Z1이 여기 1지점이죠. 1지점은 4.5m, 높이가 4.5m입니다. 는 예 0.8 곱하기 9.8 똑같이 유체는 똑같고요. 그리고 P2는 206.9 플러스 Z2는 0. 여기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자, 이 두 개를 먼저 양변을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커. 이 지점이 더 큽니다. 1지점보다. 그럼 만약에 1지점보다 2지점이 크니까 얘가 10인데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얘가 8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럼 중간에 마찰 손실 HL이 발생을 하는데 그 HL은 어느 쪽에 줘야 돼요? 자, 당연히 이쪽에다 HL이 만약에 2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 손실은 좌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 지점이 크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발생해서 1지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유체도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HL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마찰 손실 HL을 구해봐야죠. 쭉 해서 구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요?
7.63m가 나오나요? 7.63m가 나옵니다. 얘 계산하기 위해서 넘기고 해서 계산합니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7.63이 나왔어요. 나오면 이게 마찰 손실이 되겠죠? 마찰 손실하고 지금 흐름이 뭐였어요? 충류로 오고 있죠? 충류해서 마찰 손실 구하는 식, 우리가 암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식? 하젠 포화젤식이라고. 하젠 포화젤식에서 HL은 감마 파이 D 4승분의 128 뮤 LQ. 자, 이런 Q를 구하는 식이 하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 똑같은 식이지만 여기를 압력으로 계산하면 P. 자, 압력 차라는 얘기죠. 파이 D 4승분의 128 뮤 LQ. 뭐 이 식으로 구하든 이 식으로 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미터로 구했으니까 얘를 쓰는 게 편하죠.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감마 H가 P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자, 어쨌든 이 식을 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7.63은 감마가 얼마예요? 네, 이거 있죠, 이거. 감마는 물이 아니에요. 0.8 곱하기, 자, 여기에서 단위는 뭐가 된다? 아까 여기 압력을 바꿨을 때 파스칼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9,800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9.8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단위를 이쪽 아까 금방 지웠는데 그 압력으로 구할 때 그 압력이 파스칼이기 때문에,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맞는 비중량의 단위 뉴턴 퍼 미터 3승,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9,800이 되겠죠. 물의 비중량은. 그래서 9,800이 들어가는 겁니다. 9,800 곱하기 D4승, D가 0.0127의 4승, 거기다 128 곱하기 뮤 파스칼 세크 0.4죠. 곱하기 L 길이, 자, 9m라고 줬어요. 9m Q 이렇게 줬습니다. 이걸 Q를 구하는 거죠. 자, 일단 Q를 계산기를 때려가지고 Q를 구해봅니다. 구하니까 0. 한 다음에 0이 4개, 0.0000106 미터 3승 퍼 세크 이렇게 나오네요. Q가. 계산기를 때리니까 Q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얘도 양심적으로 리터 퍼 세크로 구하라 했죠? 그럼 여기다가, 자, 리터로 구하기 위해서 얘가 분자니까 분모에다가 미터 3승 주고 위에다가 리터를 주면 1미터 3승은 1000리터. 자,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리터가 위에 살아있고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거니까 셋 가서 여기다 점 찍어주면 0.0106 리터 퍼 세크, 이러한 답이 나오겠죠. 0.010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 10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